비트코인 비활성화 공급량이 60% 돌파했어요. 뭔 말이냐면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제 가만히 묵혀있는 공급량이 60%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진짜 여기가 고점이었고 왜 작년이 고점이었고 비트코인이 망하는데 왜 고래들은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하고 거래소 밖으로 가져나갈까? 그리고 대부분의 물량들, 개미들 물량 외에 고래들 물량들은 아직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채굴자들도 물량을 팔지 않고 계속 오히려 사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들은 이렇게 가끔 모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 차례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차례 초강세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 두 차례 때가 언제였냐면 2016년도, 2020년도 저희는 이 두 곳을 다 겪었잖아요. 네, 맞아요. 짜릿짜릿했디. 이때 맛있었디. 우리가 이제 수입산 고기 먹다가 이제 국산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2000년도를 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요. 이 구간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직전에 많은 고래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활성화된 주도들이 조금씩 떨어졌지만 지금 라인에 다시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어느 정도 충분히 매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과거 뭐 온체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드렸을 때도 사실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 이거 그냥 일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죠? 네네. 이게 사실 이 안에 엄청난 흐름이 있었거든. 굉장한 유동이 있었죠, 저 안에. 이때가 이건데요. 등보람이 굉장히 심하거든. 굉장한 유동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018년도에 엄청난 일 뭐 이것도 사실 이거 차트 지금 가려놔서 그렇지 이게 네. 무슨 차트일까요? 그러면 알트코인 아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쵸. 예. 이런 것들 어쨌든 이만한 간에 유동이 도대체 예. 이게 비트코인이 맞냐. 그래서 비활성화 공급량이 지금 뭐 이제 세 번째죠. 이렇게 초강세로 갔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니까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한 후에는 상승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때도 항상 조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때 맞아요. 이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초강세에 반전하는 패턴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단타 치는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갔죠. 거기다가 이제 나름 장투하는 개미들도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 남은 거는 기관이랑 "나는 너희들 바리가랑이 잡고 빤스까지 벗겨 먹을 거야. 나는 절대 안 팔어.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했어. 야 우리 함께 가자. 비트 망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내가 서울역 지하철에서 깡소주를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팔어." 하는 사람들 외에는 되게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팔 마음이 없고 시장 흐름 보면은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때 사실 지금 흐름의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뭐 80% 마이너스도 쳤었는데 그거 못 버티겠습니까? 네. 근데 항상 그런 타점에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 고래들이 매집하는 걸 보면 사쿠라요. 사쿠라네. 사쿠라요. 라는 소리를 저는 당당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시장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지난해 금요일 날 하루에 12,000개 여기는 점을 여기다 찍어야 돼요. 점을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왜. 잘못 찍었고요. 1,200개인데 퍼포즈 비트코인 ETF 지난해 하루 새 1,200개 비트코인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TF 그러니까 기간 투자자들 장기 투자하는 분들에 대한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진짜 지긋지긋거리고 "야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가 나 호랑이랑 옆에서 같이 깡소주 먹는 거 아니야. 사장님 처음처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0.0001%도 저와 함께 그 서울역에서 이제 그 처음처럼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강아지 캔 갖고 온 사람 누구야? 강아지 캔 누구야?" 이럴 일 전혀 없어요. 코인 거래소 세계 탈중화가 지금 이게 대세라고 하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덱스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바이낸스를 넘어섰어요. 탈중화 거래소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요? 꼴리는 대로 해라. 네 꼴라. 이거 니콜라스 게이지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 요즘에는 중앙화 이런 거래소들이 규제나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사실 함부로 상장을 시키거나 요렇게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또 MM 작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거래소 요즘엔 좀 꺼려하는 추세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지들끼리 MM하면서 가격 펌핑시키고 지들끼리 자전 돌려 가지고 막 이질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인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지진 않았을 거고 아마 여기서 헬파티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몰리고 있다.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거래소에서 못하니까 최근에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덱스 거래소에다 먼저 선적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쵸. 왜 중앙화된 거래소에 최초에 상장을 안 하고 이런
중앙 거래소에 먼저 상장하느냐 간단합니다. 유통 물량을 잘 뿌려야 되거든. 근데 이 그죠. 뿌리는 과정에서 사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탈중화를 좀 몰리는 추세예요. 그래서 탈중화 ICO나 IO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데 이 탈중화로 넘어가서 거기서 ICO든 IO든 지들 꼴리는 대로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프로젝트면 이제 탈중화 거래소로 넘어오는 게 좀 대세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은 뭡니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펌핑 좋은 애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펌핑도 있을 거고 많은 자금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웬만한 그 메이저 코인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코인은 상장을 안 시켜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초기에 만들 때는 사실 덱스 거래소가 규제도 안 받아서 네.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블록체인 기록하는 방식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덱스 거래소 이런 것들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디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성장했고 개미들이 이제 꼬시기 좋은 게 사실 규제나 가이드를 피할 수 있고 개미들을 꼬실 수 있는 게 덱스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거래는 사실 바이낸스가 훨씬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실거래는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조작된 도시 뭐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에도 또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해요. 클라이스나 그런 데서 뭐 이제 팬케이크나 이런 데서 뭐 네네. 상장시켜 놓고 자기네들끼리 다단계 맞아요. 뭐 판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 클레이스왑도 이제 보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덱스 거래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클래스학과 보라 해 가지고 이 안에서 상장을 시키든 니들이 펌핑 시키든 알아서 해라. 규제나 가이드 이런 거 없이 니꼴라 게이지로 해라. 예 니꼴라 게이지로 운영을 해라. 요즘에 이게 좀 대세니까. 네. 규제나 가이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데로 넘어가는 게 밖에 없거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새로 나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을 뿌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에서 1번 걸쳐 가지고 유통 물량이나 이런 거를 뿌려서 '나는 여기서 샀어.' 라는 이제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인증을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가 요즘에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초보자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좀 낫긴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좀 낫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연준 관리들 이제 암호화폐 보유 금지한다라고 새로운 윤리 규정이 나왔어요. 자 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연준 관리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고 연준의 새 윤리 규정을 승인했다. 야 암호화폐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악재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는 생각은 연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최근에는 그 뭐 시중에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뭐 하겠다 뭐 주가의 흐름을 잡겠다 했던 그 연준 관리 사람들이 이제 주식 사다가 걸리고 막 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연준 관리들이 암호화폐를 보유를 금지한다는 건 이제 '규제나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규제나 가이드 신경 없이 '난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어. 난 모르겠어. 얘가 젖소인지 한우인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규제 가이드가 필요가 없는데 이런 규제 가이드를 만든다는 건 이젠 슬슬 규제와 가이드 안으로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깔끔한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사돈의 팔돈의 엄마의 지인의 동생의 마누라는 사기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규정이 나왔다는 자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규제 가이드라인이 꼭 나와야지만 ETF 승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ETF로 가는 이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쪼끔 들어서 갖고 와 봤어요. 투자자는 진짜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사실 파이는 커지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계좌는 이러고 있잖아. 아, 맞아요. 예. 요즘에 올라오는 뉴스인데 우리의 계좌는 이런 거 아닙니까? 3억이 9천만 원 됐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비트코인 탈출 러시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155일 이상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는 탈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음. 들어요. 실제로 뭐 떠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 '아 내가 끝물에 들어와서 진짜 막차 타 가지고 이제 이 시장이 망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일찍 이제 투자했더라면 이 버핏의 코카콜라 88 년도 무당이가 태어난 88 올림픽 그 이제 굴렁쇠 굴리던 이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 코카콜라를 샀으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 88 년도에 코카콜라를 산 버핏 형은 마음이 편했을까? 아유,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투자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투자를 오래 하면서 진짜 이런 등풍락을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이런 거를 다 버텼거든요. 여기서 80%씩 떨어졌어요. 아. 이거를 다 버텼는데 먼저 시작했던 우리는 "야 너네들은 옛날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야." 수익 구간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 등폭락에 있는 구간 마음이 편했을까? 절대 안 절대 안 편하죠. 편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도 물량이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나오는 고통이 진짜 찐 고통인가 가짜 고통일까? 사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아 내가 옛날에 살 걸.'이라는 건 '난 지금 사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별거 아니죠. 지금 보면 별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보면 보면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당이 그 옆구리 빵꾸 난 거. 그때는 진짜 원형 탈모까지 왔었거든요, 무당이가. 그만큼 진짜 힘든 장이었고 그걸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익권 아닌 것처럼 나는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올라갔을 때 "야 가자가 아니라 눌렸을 때 시장의 생태계를 좀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이라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코카콜라를 들고 있으면서 정말 안 힘들었겠나? 그 경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정말 많이 왔죠. 뭐가 있습니까? 저 IMF도 있고 IMF도 닷컴 있고 버블도 닷컴 버블도 있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서브 기준으로도 있었을 서브 예 거고 그쵸. 금융위기도 맞아요. 있을 거고 그거를 다 버텼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유 200 조에 대한 그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끝물이라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아직 시장은 항상 말하지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